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시인의 글들이라는 주제로 3명의 시인의 시집이 아닌 다른 장르의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권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병렬 시인의 그리고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니다. 출판사는 달입니다. 이병렬 시인은 시인으로도 유명하지만 여행 에세이스트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책에도 시와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메인인 것은 아니고요. 글의 소재에서 이 책의 메인은 사랑입니다. 말 그대로 시인이 본 사랑, 관찰한 사랑, 그리고 시인이 경험한, 직접 겪은 사랑을 모두 포함해서 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사진과 함께 풀어내고 있는 산문집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사랑의 모습을 보면 설레기도 하고 뜨겁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선 또 아리기도 하면서 아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산문집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 연애와 관련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읽다 보면 우리가 꼭 연애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사랑, 애정, 이 부분들에 대한 이 감정들에 대한 것들이 일상에도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소소하고 잔잔하게 읽어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병렬 시인의 새로운 시집이 나와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시집에 이 에세이의 이 산문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을까,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병렬 시인의 에세이랑 시집을 같이 읽으면 이병렬 시인의 경험이 어떻게 시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시집도 한번 읽어보고 또 감상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정현우 시인입니다. 책은 우리는 약속도 없이 사랑을 하고 입니다.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두 번째 책에도 이제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 사랑은 이제 앞선 이병렬 시인의 책과 달리 조금은 다른 부분에서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떠나간 사람들, 존재들, 그리고 앞으로 떠나갈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이별, 죽음, 상실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사랑이 이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사랑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현우 시인의 시들은 이제 상실과 죽음, 그리고 겨울과 차가움 등의 이미지와 키워드가 좀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읽다 보면, 정현우 시인의 시들을 읽다 보면 이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여요. 이 키워드들이라던가 이미지들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들의 시원, 기원은 또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일까? 정현우 시인은 무엇을 경험하고 보고 이 시들을 썼을까? 굉장히 평소에 궁금해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나는 천사에게 말을 배웠지랑 이제 소멸하는 밤 두 권의 시집을 읽으면 이 이미지들이 쭉 보이면서 소멸하는 밤의 마지막에 있는 에세이 한 편을 통해서 이 시들의 어떤 이미지들을 어디서부터 이렇게 끌어왔는지, 어디서부터 생각해 왔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저의 좀 생각이 있었는데, 이 에세이집을 읽으면서 좀 이 시들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시인분의 경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에세이이지만, 이 가까운 사람, 동물의 죽음과 상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인의 시를 해설해주는 해설본이기도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소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현우 시인의 시집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읽었을 때 굉장히 아주 많이 마음에 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책은 이수명 시인의 실혼집 횡단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이 책은요, 시를 읽을 때 도움을 받아보고자 읽어본 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책이 실혼집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준에서는 안 읽어본 작품들을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힘든, 와닿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좀 참고 끝까지 읽어본 책인데요. 이렇게 좀 끝까지 읽었을 때 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 이 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과 시인의 관계, 그리고 시를 조금 더 잘 읽기 위해서는 시라고 하는 분야, 장르 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알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총 5부로 이루어진 실혼집이고요. 1부 횡단에서 이제 실혼을 다룹니다. 그리고 2부 횡선에서는 문학 사조를 기반으로 해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3부 횡보와 4부 선회에서는 작품을 직접 다루면서 시인론과 작품론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5부 횡렬에서는 예술론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예술과 미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시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과 미학, 미술,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혼집이지만 시만 다루는 실혼집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실혼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저의 감상평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이 시론집 자체를 제가 이제 시를 더 잘 읽어보기 위해서 좀 목적을 가지고 뽑아본 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읽고 시를 읽을 때 좀 도움을 받은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시론집을 읽으면서 오늘 영상의 주제를 선택한 거기도 하거든요. 오늘 소개드린 시인들의 시를 조금 더 잘 읽어내고 싶다, 조금 더 잘 독해해 가고 싶다 라는 이 마음에서 읽기 시작한 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영상 자체도 이 시를 더 읽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영상이어서 이렇게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끝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엔딩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이 시와 관련된 시인들의 또 다른 장르의 글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사물이 최초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물이 시보다 먼저여야 하고 시가 시인보다 먼저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물이 시를 주도하고 시가 시인을 주도하여야 한다. 시인은 이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다. 시인이 앞설수록 그것은 철학이나 종교에 가까워진다.
시인의 깨달음은 늦게 올수록 좋고 올 때도 놀라움 뒤에 숨어 있을 때가 더 좋고 아예 오지 않아도 좋다. 이미지는 선명하고 의미는 희미한 시. 의미 자체를 거부하고 이미지로만 남은 시는 얼마나 매력적인가.